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지는 원전 사고. 빠르고 안전하게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 사고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극한이지만 로봇에게는 극한이 아닌 환경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 대신해서 사고를 막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속한 대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방제 로봇을 개발하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곳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위급 상황에 빛을 발하는 아주 특별한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연기? 비상 상황을 직시하면 연구팀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셔터 문이 열리고 차례로 출동하는 건 다름 아닌 로봇들인데요. 바로 이 로봇들이 재난 현장의 수호자들이라네요. 사고 때문에 오염물질이 떨어지고 시설이 붕괴가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장애물을 치우고 로봇이 들어가서 그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해볼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안전을 조립하는 로봇 과학자 정경민 박사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모의 훈련을 하는 날이라는데요. 많은 훈련을 해야 만일의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고 지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봇들은 사고 현장에 투입돼 현장의 여러 변수를 해결하고 사고 지점을 찾는 등 미션을 수행합니다. 레피드 준비됐어요? 네. 레피드 이제 투입. 로봇들은 저마다 맡은 역할이 다른데요. 가장 먼저 투입되는 로봇은 상황 파악 로봇 레피드입니다. 두밖에 보여도 안정적인 자동차 형태로 제작된 레피드 로봇은 기동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경사가 있는 험준한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이동이 가능해 신속하게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흔들림을 잡아주는 짐벌 카메라가 현장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제어 차량으로 전송하는데요. 레피드 상황 파악 됐습니까? 네, 앞쪽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시설 붕괴나 장애물로 인해 더 이상 현장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로봇 투입. 암스트롱 준비됐습니까? 자, 암스트롱 출동. 다음 타자로 현장에 투입된 암스트롱 로봇. 그 이름처럼 강력한 두 팔의 힘으로 현장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약 200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양팔로 장애물을 옮기는 것이 주 업무지만 현장의 샘플을 채취하거나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가능하도록 삽과 곡괭이 같은 도구도 장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원자력 시설에서 핵물질은 주로 드럼통에 옮겨져 보관되는데 사람에겐 어렵고 위험한 일이어도 암스트롱 로봇은 척척 해결합니다. 그 레피드가 이제 장애물 있음을 이제 확인하고 바로 암스트롱이 와서 그 장애물을 이제 치우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화재 현장에 이 트레인이라는 로봇이 와서 그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방사선도 잘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훈련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작지만 알찬 기능을 가진 T램 로봇인데요. 본체 높이가 겨우 30cm에 불과한 소형 장갑차 형태의 로봇이지만 장애물을 넘으며 현장을 종횡무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로봇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투입된 두 로봇과는 달리 T램은 작은 크기 덕분에 사고 지점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협소구역까지도 진입할 수 있도록 특화된 로봇인데요. 로봇에는 각종 센스가 부착돼 카메라, 열화상 정보 등의 정보를 외부로 송신합니다.
특히 원자력 시설은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능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어 방사능 측정 센서가 중요한데요. T램이 사고 원인 지점을 찾아가는 동안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제어 차량으로 전송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로봇 3총사의 협동 작업으로 사고 원인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냈는데요. 연구원에선 매년 2회 이상 다양한 시나리오로 방사능 방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거나 이 방사선량 그런 거라. 지금 원자력 시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민들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사고가 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조기에 수동 조치 잘해가지고 바로 수습해야만이 국민들이 이제 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보안점을 논의하기 위해 실험실을 찾은 정 박사.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보통 이제 앞에 보면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건 보통 넓은 벌판이나 잔디밭, 나무들도 있고 굴곡진 험지를 주행하기 때문에 사실 카메라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율주행할 수 없는 상태고요. 3D 라이다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카메라들도 지금 4군데 달 수 있도록 옴니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 네. 우리가 훈련했던 거, 네네네. 저거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앞으로 네네. 무엇을 더 보완할지 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 드럼통을 이제 치울 때 일단 밀었잖아. 아,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죠. 뭐 팔을 이렇게 벌려서 그렇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네. 보통의 로봇은 힘이 세거나 정교하거나 둘 중 하나지만 암스트롱은 빨대처럼 작고 가벼운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정교함까지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미완성 단계인 기술. 연구팀에겐 좀 더 완성도 있는 로봇이 완성될 때까지 수정 보완이란 길고 긴 과제가 남았습니다. 자동차 역사가 뭐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계속 수정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로봇도 계속 활용되면서 수정 보완이 돼야만이 정말 사람한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로봇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로봇에 대한 애정은 실험실 곳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몇 해 전 모두가 함께 그렸다는 그림이 그 예입니다. 셔터분은 저희가 이제 페인트 수리를 하면서 그냥 밋밋하게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자력 로봇에 대한 어떤 꿈을 한번 표현해보자. 차갑고 딱딱한 로봇이 아닌 세상을 구하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로봇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겠죠. 실험실에선 다양한 종류의 로봇으로 연구진의 꿈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원자력 로봇은 원전 사고 시에 투입되는 로봇과 평상시 원전 점검과 관리에 사용되는 로봇으로 구분됩니다. 연구원에선 로봇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자력 시설 내에서 이런 이제 핵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내에서 이런 점검하는 로봇은 사실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거의 최초라고 봐야죠. 그래서인지 연구동의 모든 공간은 실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를 사고가 났을 때 로봇이 수행해야 될 환경을 이쪽에다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추락 위험이 높은 지역에도 로봇이 투입될 수 있도록 테스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올라오시면은 이제 이 계단은 실제로 그 발전소 계단보다 훨씬 가파르고 좁습니다. 정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원자력 로봇은 실제 발전소보다 가파르게 설치된 계단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건 시설 내부를 탐사하거나 점검하는 데 유용한데요. 특이하게 생긴 바퀴 모양의 그 기술이 있습니다. 플리퍼라고 불러요, 플리퍼. 그래서 플리퍼가 이제 전후에 있는 그런 플리퍼 방식의 그 이동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트랙이 이렇게 모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 영상, 무한궤도, 이동 메커니즘 뭐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좁기 때문에 저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 실내에서 어떤 방사선 물질을 취급하다가 그게 이제 뭐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하면서 방사선이 발생을 하면 그 주변에 또 작업자들이 대피하게 되면 더 이상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봇이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상세한 내부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얘가 계속 돌아가고. 네, 이게 360도로 이제 장애물을 다 이제 장애물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방사선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방사선이 높은지 낮은지 상황 파악을 먼저 해주고 방사선 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적합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종류별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시 영상 카메라고 이게 적외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영상 카메라 외에도 온도를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사람이나 열을 발생하는 물체를 파악합니다. 이거는 동시에 360도 전방향 앞과 뒤 옆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센서가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데요. 저 사다리하고 저 벽 사이의 거리가 한 80cm 정도 되거든요. 로봇은 지금 70cm 정도 되고 간격 텀이 한 좌우로 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원전 사고 시 현장으로 사람이 진입할 수 없기에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변수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제 어떤 지역에 낙오돼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좀 찾기 수월한 거죠. 언젠가 영화 속에서 봤던 반가운 로봇들이 맞이하는 연구실. 그냥 장난감처럼도 보이지만 이 로봇들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영감을 받은 매개체입니다.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R2D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다리가 있는 그런 로봇이 있어요. 정경민 박사는 문득 영화 속에서 본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구원에 첫 발을 들였다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로봇을 만들 기술이 저는 있어서 이런 로봇이 영화에 나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작은 사람이 이 안에 탑승을 해가지고 움직였던 걸로 보여지면서 아, 이걸 만드는 건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도 마음속 한켠엔 그때 그 마음이 살아 숨쉰다는데요. 책상 위 로봇 설계도가 그 열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구조랄지 구성에 대해서 설명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연구소 왔을 때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케이블 유리 밑에다가 이제 껴놓고 이제 가끔씩 보던 그 그림입니다. 시간은 그에게 같은 길을 걷는 소중한 동지들을 선물했는데요. 그리고 수년 전, 정 박사는 그들과 꿈에 그리던 로봇을 구현합니다. 그 시대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로봇은 이렇게 아래 바퀴가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평지에서밖에 이동을 못해요.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어떤 기능을 변경시켜가지고 이런 다리가 이제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제 계단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동작이 가능했던 로봇입니다. 영화 속 상상력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 기술로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를 만들고 싶은 과학자. 영화는 보면은 실제 불가능한 것들도 영화에서는 쉽게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걸 그렇게 보여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실제 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실제 저희는 구현을 해보는 거죠. 최근 정경민 박사는 새로운 로봇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보틱스 관련된 책을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그 동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대학원 때 공부를 하고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쓰지 않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조만간 그의 손에서 탄생할 놀라운 로봇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날 첫 번째 걸린 사람이 돈을 돈 내고 내고 한 명을 더 차를 뽑아서 그렇죠. 운반하는 걸로 여기 커피. 네? 그렇죠. 예. 다른 사람도 다 구하지. 걔. 이른 아침부터 뭘 하시나 봤더니 사다리 타기를 하시네요. 아, 됐네요. 이 하트. 갑시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마. 자.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3일째 먹고 있네요. 즐거운 커피 내기로 하루를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데요. 한 번 더 다시 점검해 보시는 약간 이상해요. 이 박사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좁은 공간에 모두가 함께하는 평등한 분위기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됩니다. 열린 공간에서 나온 의견이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기에 작은 의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는데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인 우리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실험에 적용되는데요. 이 로봇에도 세계 최초의 기술력이 숨어 있답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모터 하나가 모듈이에요. 하나 레고 블록 같은. 요것을 여기서부터 그 볼트를 띄면 딱 띄어내고 붙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모듈을 추가를 하고 그 붙여가는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쇠를 절삭하는 이 로봇은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라는데요. 얼마나 정교하게 원하는 만큼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이 지금 꺾어져 있잖아. 4번 축을 더 피고 그다음에 3번을 좀 더 내리고 약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거리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번의 상의 끝에 드디어 로봇이 쇠파이프를 자르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테스트가 남아있지만 오늘 실험은 성공적입니다. 굉장히 표면이 매끄럽게 딱 절단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톱이 반듯하게 가지 않고 톱이 이제 삐뚤어지게 하면은 깔끔하게 안 나오죠. 깔끔하게 나오고 잘리지도 않아요. 그날 오후 어때 지금 그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지? 아, 네. 네. 총 12건입니다. 예, 두 번 올려서 어떻게 뭐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나? 댓글도 달려 있고요. 예. 그런 것도 보면 이제 댓글 별로고 귀엽다 귀엽다. 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그래서 라이크가 4개가 달렸습니다. 요 영상이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아, 뱀로봇이? 네. 요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8,600분이 봐주셨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원자력 로봇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데요. 다음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기 때문이죠. 원자력 연구원에서 로봇을 개발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채널들을 좀 구독하시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제 좀 많이 알아주시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좀 꾸준히 계속 이제 저희가 실험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 119 구조대에서 나왔어. 뭐 유기 대응팀? 그 암스트롱을 소방에 쓸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하고 싶다고. 연구팀은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여러 로봇들이 위험 환경이나 산업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폭넓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요새 이제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 위험 작업을 하다가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사업주까지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발된 이런 기술들을
그런 위험 환경에서 좀 더 잘 쓰일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적은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닮은 미래형 로봇이 더욱 필요한 이유인데요. 맞춰야 될 포인트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동안 사람이 해야 했던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로봇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진은 사람과 같은 두 팔과 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원자력에 사고가 났을 때 얘가 그 사고 환경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밸브를 잠근다든지 능숙하게 작업자 대신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로봇이 이렇게 올라와서요. 이제 여기서 뒤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다시 밸브를 잠그는. 가위 방금 그 로봇이 수행해야 할 어떤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이걸 보시고 온 분들도 이제 고개를 들레들레 흔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 왜? 우리는 가능한 것만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부서가 처음 생기고 30년이 훌쩍 넘는 동안 연구팀은 많은 도전의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뭐 이것도 이제 새로 지었고요. 그러네. 이거 해양 원전인가? 예, 새로 이제 과제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간 무거. 옛날 생각만 해. 아이고 이 로봇을 못 같으면 이거는 옆에 분은 누구세요? 30년 동안 이제 이끌어주셨던 저희 전임 부장님이십니다. 최초에 또 저희 조직을 만들고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로봇 기술은 꼭 개발을 해야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희 후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십니다. 여기는 내 산터였고 내 인생의 일부예요. 그래서 가끔 와가지고 우리 저 정부장도 좀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교환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 개발한 로봇이라도 기술을 조금만 변경하면 신산업에 응용할 수 있답니다. 이게 지금 사이버 나이프처럼 이제 만들어서 두 개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더 이상 쓸 게 없으면 얘 가지고 지금 3D 프린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최근 연구 분야가 더욱 넓어지며 새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는 연구팀.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되는 로봇들은 넓고 큰 환경에서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가 9m짜리 이제 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게 되면은 좀 깊은 곳에서 공작하는 로봇도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자력 시설 중 수중 시설은 그동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원자력 로봇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데요. 로봇을 만들어서 활용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마지막까지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이뤄내려면은 계속 도전해보는 도전 정신, 이게 있어야만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재난의 최전선을 지키는 한 과학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지킨다는 사명감은 녹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겁네 이거.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욱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영웅들. 감사패에 표현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꿈꾸는 세상은 정말 더 안전한 세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영상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의 소망입니다.